안방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앉아 있는 사람은 미선이었습니다. 은주의 20년 지기 친구가 지금 은주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고 옆에서는 남편 준혁이 셔츠 단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들어 은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근데 오빠가 먼저 고백했어. 협탁에 놓인 은주의 핸드크림을 집어 손등에 바르면서 준혁이 벨트를 매며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은주 앞에서 다음 주 데이트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날 이탈리안 레스토랑 7시 맞지? 응,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후 3시 아파트 15층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 준비 전 주민들이 가장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고 비상구 쪽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복도 바닥을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감기약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후 6시에나 돌아오는 시간, 오늘은 3시간 일찍 돌아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안쪽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손가락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침대 스프링이 삐걱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비밀번호를 끝까지 눌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안쪽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현관 신발장 위에 내려놓고 복도를 따라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여자 가방이 보였습니다. 미선의 가방이었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 누군가 옷을 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문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침대 위에는 은주가 25년간 사용해온 그 침대 모서리에 미선이 앉아 있었고 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 올리는 미선의 옆에서 남편 준혁이 서둘러 셔츠 단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보다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근데 오빠가 먼저 고백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미선이 말을 마치고는 침대 옆 협탁에 손을 뻗었습니다. 은주가 매일 쓰는 핸드크림을 집어들고 뚜껑을 열어 손등에 발랐습니다. 자기 집 화장대에서 하듯 천천히 문지르며 향을 맡았습니다. 준혁은 셔츠를 다 입고 벨트를 매고 있었습니다. 거울로 은주를 한번 쳐다본 뒤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넌 이해 못할 거야. 미선이는 나를 알아줘. 벨트 버클을 채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혼하자.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좋아.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침대 옆을 지나 은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어깨가 스쳤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준혁의 뒷모습을 보며 은주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안방에서 미선이 옷을 고쳐 입는 소리, 화장을 고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울 서랍 여는 소리, 립스틱 뚜껑 열리는 소리. 은주에게 너무 익숙한 그 소리들이 지금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준혁과 미선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은주가 앉아있는 소파 건너편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혁이 소파 등받이에 팔을 걸치고 다리를 꼬았습니다. 미선이 준혁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준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어때? 미선이랑 저녁 약속 있는데
그 전에 서류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미선이 준혁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그날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했잖아. 7시 맞지? 응, 맞아.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 있는 대로 했어. 은주는 두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주가 앉아 있는 바로 앞에서 다음 주 데이트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준혁 어깨에 살짝 기대며 웃었습니다. 나 그 집 파스타 진짜 좋아하거든. 오빠도 알지? 준혁이 미선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연히 알지. 내가 그것까지 생각해서 예약한 거야. 미선이 은주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우리 너무 빨리 이러는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서로 편한 게 낫지 않아?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싱크대 너머로 보이는 거실,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은주는 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은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은주야, 요즘 괜찮니?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아버님, 괜찮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니네 집 앞을 지나다가 봤어. 은주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미선이가 혼자 들어가더라고. 비밀번호 알고 있나 보던데. 은주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댄 채 그냥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내일 내가 한번 갈게.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갈게. 내일 점심때쯤.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는 어젯밤 준혁이 두고 간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관련 자료였습니다. 재산 분할 예상 금액, 아파트 시세, 예금 잔액. 준혁이 미리 정리해둔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파트 12억, 예금 3억. 합계 15억을 반반 나누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혁의 메모가 서류 하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 변호사는 내가 알아볼게. 은주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혁과 미선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미선이 먼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있었어? 우리 점심 먹고 왔어.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이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고 잠시 후 두 사람이 함께 나왔습니다. 미선의 손에는 은주의 겨울 코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선이 코트를 꺼내 입어봤습니다. 소매에 팔을 넣고 깃을 세우며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보며 자기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은주야, 이거 사이즈 딱 맞네. 나 입어도 되지?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너는 이제 이런 거 별로 안 입을 것 같아서 나 이거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거든. 은주는 소파에 앉아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거울 앞에서 코트를 입어보고 있었고 준혁은 옆에서 그 모습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은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산은 법대로 반반하면 되잖아. 빨리 정리하자.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미선이는 나를 이해해줘. 너는 25년 동안 한 번도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 없잖아. 미선이도 기다리고 있어.
미선이 코트를 벗어 소파에 걸치고 은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은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 진짜 미안한데 미선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었습니다. 근데 너는 그동안 행복했잖아. 25년 동안 남편 있고 집 있고 다 있었잖아. 나는 이혼하고 혼자였어. 5년 동안 혼자.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외로웠어, 은주야. 은주는 미선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미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은주 네가 날 도와줬던 거. 나 진짜 고마웠어. 그때 2천만 원 빌려준 것도 우울증으로 힘들 때 재워준 것도 다 고마워, 진짜로. 미선이 고개를 살짝 숙였다 들었습니다. 근데 나도 행복할 자격 있잖아. 너는 25년 동안 남편이랑 살았어. 나는 5년 동안 혼자였고 오빠가 날 좋아한다는데 나도 오빠가 좋은데 내가 이런 기회 놓치면 언제 또 행복해져?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때 빌린 2천만 원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갚을게, 진짜야. 은주의 머릿속에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 미선에게서 걸려온 전화. 은주야, 나 못 살 것 같아. 이혼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은주는 그날 미선을 데리러 갔습니다. 3개월 동안 미선은 은주 집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병원에 같이 가주고 새벽에 오는 미선을 안아주던 날들. 은주가 아니었으면 난 살 수 없었어. 미선이 그때 했던 말. 은주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다 그냥 섰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 다 했으면 대답해. 이혼 동의하는 거지?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선을 봤습니다. 미선은 소파에 앉아 은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 차례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 거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동의할게. 준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음 주에 서류 준비해서 연락할게. 미선이 일어서며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고마워. 너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 너한테 정말 미안해. 미선이 은주 어깨를 살짝 안았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준혁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현관에서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은주만 남았습니다. 소파에는 미선이 입어본 코트가 구겨진 채 걸쳐져 있었습니다. 미선의 향수 냄새가 코트에서 났습니다. 은주는 그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옷장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혼 서류 작성 당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거실에는 준혁과 미선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이혼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소파에 편하게 기대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준혁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무언가 이야기했습니다. 새집 인테리어 사진이었습니다. 오빠, 이런 스타일 어때?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 준혁이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네. 이거로 하자. 은주는 부엌에 서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거실 시계가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주가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고
한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은주야, 시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든 손이 무겁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에 앉은 준혁과 미선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 은주에게만 말했습니다. 이혼하는 거 맞지? 네, 아버님, 은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도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시아버지는 미선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은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에 든 가방을 은주에게 내밀었습니다. 갈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표면이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은주야, 이거 가져가라. 은주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너 시집 올 때 챙겨뒀던 건데 지금 줘야 할 것 같아서. 준혁이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그게 뭔데요? 어머니가 챙겨뒀다는 게? 시아버지가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너는 몰라도 돼. 준혁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제가 아들인데. 아들이면 다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선이 소파에서 일어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낡은 가방 하나 주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은주도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미선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내가 누군데 여기서 말을 하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준혁이 미선 팔을 잡았지만 시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은주를 봤습니다. 집 가서 열어봐. 그럼 안다. 은주가 가방을 두 손으로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시아버지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거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짐 쌀 거 있으면 싸라. 천천히.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준혁이 은주가 든 가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뭔데? 한번 봐.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안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준혁이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야, 뭐가 들었는지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은주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준혁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그냥 둬. 낡은 가방 하나인데 뭐가 대수야. 옛날 옷이나 들었겠지. 준혁이 미선을 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냥 두자. 어차피 이혼 서류만 처리하면 끝이야. 두 사람은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준혁이 다시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은주는 방 안에서 가방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갈색 가죽 표면 달아서 검게 변한 손잡이, 녹슨 자물쇠,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만져봤습니다. 표면이 까칠했습니다. 자물쇠를 열려고 했지만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열리는 가방이었습니다. 은주는 가방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은주 손을 꼭 잡고 웃으시던 모습,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해라고 하시던 목소리, 돌아가시기 전 병실에서 은주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시던 그 손길. 은주는 천천히 가방 잠금 장치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나와 서류 확인해야지. 은주는 가방에서 손을 떼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이혼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펜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면 재산 분할 내용 나와 있어. 아파트 반반, 예금 반반, 합계 7억 5천씩. 은주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준혁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한 거니까 그냥 서명만 하면 돼. 다음 주에 법원 가서 제출하면 한 달 안에 끝나. 미선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은주야, 법대로 하는 거니까 억울해할 것도 없잖아.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 은주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파트 시세 12억, 예금 3억, 합계 15억. 그 절반인 7억 5천만 원을 각자 가져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혁이 펜을 은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란에 사인해. 은주는 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법대로 반반인데. 은주가 고개를 들어 준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 좀 해보고 할게.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 왜 또 변호사? 이미 다 정리된 거잖아. 그래도 내 변호사한테도 한번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은주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준혁이 손을 뻗어 서류를 붙잡으려 했지만 은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일단 복사해둘게. 다음 주에 연락할게. 은주는 서류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준혁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놓인 가방을 다시 봤습니다. 은주는 가방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잠금 장치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중 하나를 꺼내 봉투를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소, 집원, 소유자 이름,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소유자 명의, 수증자, 김은주, 은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다른 봉투들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등기부등본 3장, 통장 2개, 그리고 손편지 1장. 편지는 시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은주가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은주에게 이 서류들 내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은 내 친정 땅이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건데 딸이 없어서 며느리한테 준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나는 아들보다 며느리를 믿는다. 내 시집 오던 날 눈빛 보고 알았어. 얘는 우리 아들보다 낫다고. 아들이 못되면 이거 다 내 거다. 넌 잘할 거다. 마이너스 시어머니. 은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내 시집 오던 날 눈빛 보고 알았어. 은주는 25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주 손을 잡고 우리 며느리 믿는다고 하시던 그날. 그때 은주는 이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소를 보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부지 일부와 인근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명의 변경 날짜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미 은주 명의로 증여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통장도 열어봤습니다. 은주 명의로 되어 있었고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금 5천만 원. 은주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천천히 잠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만 손에 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 비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준혁과 미선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가 왜 저래? 변호사 상담은 또 왜 하겠다는 거야? 오빠, 괜찮아. 어차피 법대로 반반인데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도 이상하잖아. 아버지가 준 가방 때문인가?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저래? 가방에 뭐가 들었겠어. 낡은 가방인데. 옛날 옷이나 사진첩이겠지. 준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미선이 준혁을 안심시켰습니다. 은주는 원래 저래. 감상적이잖아. 시어머니 물건 받았으니까 감동받은 거야. 내버려둬. 어차피 재산은 법대로 나눠지는 거고. 은주는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고 가방을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다음 날 오전 10시 법률사무실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은주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올린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등기부등본 3장과 통장 2개가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김은주님, 상담실 문이 열리고 40대 여자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은주가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너머로 변호사가 앉았고 은주는 건너편 의자에 앉아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천천히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서류를 이어서 보더니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이 부동산들 모두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네요. 네. 언제 증여받으신 겁니까? 3년 전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소를 보고 집원을 확인하고 면적을 계산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최소 15억 상당입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3년 전 의뢰인 명의로 증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도 납부 완료된 것으로 나오고요. 변호사가 통장도 펼쳐봤습니다. 통장들도 모두 의뢰인 단독 명의네요. 합계 5천만 원. 은주는 조용히 앉아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혹시 이혼 진행 중이신가요? 네. 남편 측에서 재산분할 서류를 준비했는데 아파트와 예금 합쳐서 15억을 반반 나누자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남편 측이 알고 있는 재산은 공동명의 재산만 계산한 거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목록을 보니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부지가 의뢰인 명의이므로 아파트 전체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편 측이 주장하는 15억 중 실제 분할 대상은 예금 3억뿐입니다. 그럼 예금 3억을 반반 나누면 남편 측은 1억 5천만 원만 가져가게 됩니다. 의뢰인은 예금 1억 5천에 아파트 12억 그리고 증여받은 부동산 15억까지 총 28억 5천 상당을 가지게 됩니다. 은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을 한 잔 따라 은주 앞에 놓았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은주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 조정 신청하시겠습니까? 은주가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중으로 날짜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은주가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도 일어나 은주를 배웅했습니다. 의뢰인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를 많이 아끼셨나 봅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오후 2시 은주는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3층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은주가 멈칫했습니다. 준혁이 은주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어디 갔다 와? 변호사. 만났어? 응.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뭐래? 서명할 거지? 은주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준혁이 은주 앞을 막았습니다. 은주야, 대답 좀 해봐. 서명할 거냐고. 생각 좀 더 해볼게.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더 생각해? 이미 다 정리된 거잖아. 변호사도 만났으면 이제 알았을 거 아니야. 법대로 반반이라는 거. 은주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혁이 따라왔습니다. 은주야, 미선이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도 계획이 있다고. 그냥 25년인데 뭐 며칠만 더 줘. 준혁이 은주 팔을 잡았습니다. 며칠은 또 뭐야? 이미 한 달 넘게 질질 끌었잖아. 은주가 팔을 빼냈습니다. 그래도 25년인데 25년이 뭐가 중요해? 이미 끝난 거잖아. 은주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문틈으로 손을 넣어 막았습니다. 그 가방 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래? 아버지가 준 거 뭐가 들었어? 옛날 물건들 보여줘. 확인 좀 하자. 필요 없어. 은주가 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준혁의 손이 빠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준혁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야, 문 열어. 은주는 문 앞에 서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준혁이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러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은주는 문에서 물러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복도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 주차장에서 준혁이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틀 후 오후 5시였습니다. 은주가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원룸 건물 앞에 준혁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준혁과 미선이 내렸습니다. 미선이 은주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주야, 은주가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올라가도 되지? 은주는 대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과 미선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3층 원룸 문을 열고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 세 사람이 서니 답답했습니다. 은주는 책상 의자에 앉았고 준혁과 미선은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야, 우리 다음 주에 집 들어가기로 했어. 은주는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예약도 했고 가구도 주문했어. 근데 내가 서명을 안 해주니까. 미선이 말을 멈췄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거들었습니다. 서류에 서명만 하면 끝이야.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야? 은주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재산분할 조정 신청서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미선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너도 새로 시작해야 하잖아.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서로 힘들어. 우리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은주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야? 그 가방? 아버지가 준 거? 그게 뭐라고 이래? 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선을 봤습니다.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진정해, 은주야. 우리 이해해. 25년이니까 힘들지. 근데 이미 끝난 거잖아.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자. 은주는 한참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재산분할 조정 날짜 잡았어. 준혁과 미선이 동시에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조정은 왜? 그냥 협의 이혼하면 되는데. 법원에서 정식으로 하고 싶어. 미선이 당황한 표정으로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이 미선을 진정시키며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마. 우리 그냥 깔끔하게 협의로 끝내면 되잖아. 조정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난 이게 깔끔한 거야. 은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조정이든 뭐든 해. 법대로 반반 나누는 거잖아. 미선도 일어났습니다. 은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한숨을 쉬며 준혁을 따라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준혁이 문 밖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조정 날짜 알려줘. 내 변호사도 데리고 갈 테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책상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준혁과 미선이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원룸은 조용했습니다. 은주는 책상 앞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편지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아들이 못되면 이거 다 내 거다. 은주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어 잠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재산분할 조정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은주는 통지서를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면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준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미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은주는 통지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주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주면 모든 게 결정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은주의 숨소리만 고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가정법원 조정실 복도는 냉랭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복도 끝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 발소리, 낮은 대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은주는 복도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 의자에는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 옆에는 50대 남자 변호사가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코트였습니다. 그날 은주 집에서 입어보던 그 코트를 미선이 지금 입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은주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혁이 미선에게 뭐라고 속삭였고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은주, 박준혁 사건 당사자분들 들어오세요. 네 사람이 일어나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사각형 테이블이 놓인 방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조정위원 2명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양쪽으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와 변호사가 왼쪽에 앉았습니다. 준혁과 변호사, 미선이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 중 한 명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재산분할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피신청인 측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조정위원에게 넘겼습니다.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 시세 12억 원. 공동명의 예금 합계 3억 원.
총 15억 원을 법정 분할 비율에 따라 반반 나눌 것을 요청합니다. 준혁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미선이 준혁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은주 측을 봤습니다. 신청인 측 의견 있으십니까? 은주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 조정위원에게 건넸습니다. 신청인은 3년 전 시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조정위원 2명이 서류를 나눠받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다리를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첫 번째 조정위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조정위원이 증여 관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서류를 받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준혁이 변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보려 했지만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부동산들은 모두 신청인 김은주 씨 단독 명의로 증여 완료되어 있습니다. 준혁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증여 시기는 3년 전 혼인 중이지만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동산 목록을 보니 조정위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현재 피신청인 측이 주장한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의 부지가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정위원이 준혁을 봤습니다. 앉으세요. 준혁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준혁 변호사가 급히 물었습니다. 의뢰인님, 이 서류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준혁이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은주는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이 준혁 팔을 잡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야? 무슨 말이야? 준혁이 미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미선이 뒤로 움찔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부지가 신청인 명의이므로 아파트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준혁 변호사가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조정위원이 서류 사본을 준혁 측에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뢰인님, 이건 3년 전에 이미 증여 완료된 서류입니다. 합법적입니다. 준혁이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등기부등본, 주소, 면적, 그리고 소유자 명의. 김은주.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이 준혁 어깨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집도 땅도 다 있다고 했잖아. 준혁이 미선을 밀쳤습니다.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할 줄은... 조정위원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세요. 조정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은 공동명의 예금 3억 원뿐입니다. 법정 분할 비율에 따라 각 1억 5천만 원씩 분할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계속 이었습니다. 신청인 명의 부동산 시가 총액은 약 15억 원 상당이며 현 거주 아파트 12억 원을 포함하면 신청인은 총 28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미선이 그 숫자를 듣고 입을 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양측 이해 있으십니까? 은주 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가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조정 조서는 2주 후 발송됩니다. 조정위원들이 일어났습니다. 은주와 변호사도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정실 밖 복도, 은주와 변호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복도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뒤에서 조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과 미선이 나왔습니다. 준혁 변호사는 먼저 가고 없었습니다. 미선이 준혁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거 몰랐어. 오빠가 재산 많다고 했잖아. 준혁이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나 어떡해. 나 오빠 믿고. 내가 속인 것처럼 말하지 마. 준혁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미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속인 거 아니었어? 나 진짜 은주한테 받은 2천만 원도 아직 못 갚았는데. 은주가 두 사람 옆을 지나쳤습니다. 미선이 은주를 붙잡았습니다. 은주야, 은주가 멈춰섰습니다. 미선을 봤습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천만 원은 됐어. 안 받을게. 은주야, 나 그 코트도 가져. 내가 좋아하던 거잖아. 은주가 미선 어깨에 걸친 베이지 코트를 봤습니다. 미선이 코트 깃을 만졌습니다. 미안해. 나 진짜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미선이 그 자리에 서서 은주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준혁이 벽에 기대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미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1층 로비, 은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은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가 도로변에 섰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데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은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은주야, 끝났니? 네. 수고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잘 봤어. 내가 잘할 줄 알았어. 은주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인생 살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한참 핸드폰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택시가 앞에 섰습니다. 은주가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어디 가세요? 신촌역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법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7통. 은주는 준혁 번호를 길게 눌렀습니다. 차단하기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은주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단되었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2주 후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은주는 새 아파트 계약서를 들고 부동산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11월 햇살이 따뜻했고 거리에는 주말을 맞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 새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3년 후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은주가 길을 건너 대로변을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은주는 시어머니 묘 앞에 섰습니다. 묘역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고 멀리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옆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건네준 그 가방이었습니다. 묘비에는 시어머니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시집 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은주는 묘비 옆 꽃병을 봤습니다. 물이 말라 있었고 국화 몇 송이가 시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생수를 꺼내 꽃병에 천천히 채웠습니다. 시든 꽃을 빼내고 주변에 떨어진 낙엽을 치웠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잘 쓸게요.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거 소중하게 쓸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묘비 앞에 떨어졌습니다. 은주는 묘비를 손으로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사진 앞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했던 그 말.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묘비에 한번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묘역을 나와 주차장까지 걸었습니다. 차에 오르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 은주야, 새집 계약했다며? 네, 오늘 했어요. 잘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시집 오던 날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어. 은주는 차 문을 잡은 채 멈췄습니다. 여보, 저의 눈빛 봐. 얜 우리 아들보다 나아. 그때 내가 믿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네 어머니 눈이 맞았어. 너 진짜 잘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인생 살아. 네, 아버님. 건강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내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차 옆에 서서 한참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묘역을 한번 보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오후 4시 은주는 신촌역 근처 카페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집 근처 가구점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치는데 창가 쪽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가에 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미선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는 베이지 코트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은주의 코트였습니다. 미선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은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선이 깜짝 놀라 일어서려 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은주야, 뒤에서 미선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고 은주는 길을 건넜습니다. 건너편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선은 카페 앞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저녁 7시 은주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집 계약서와 시어머니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집어들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넌 잘할 거다. 은주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집 인테리어 사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이미지가 떴습니다. 밝은 거실, 깨끗한 주방, 넓은 방. 은주는 하나씩 저장했습니다. 3년 후면 새 집에 들어갑니다. 새로 시작하는 인생. 은주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은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불빛이 은주 얼굴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